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 지역을 찾아 이 지역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권 심판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하게 심판하는 날이다. 주중에는 전국 격전지를 돌고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식 후보 공천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급에 올라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승리할 경우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현역인 이재명 대표 공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0%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39%보다 11%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차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유동규 자유통일당 후보는 여론조사 기간 도중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로 KDI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이 대결합니다. 서울 다른 곳에서 지역구 의원 경험이 있지만 두 후보 모두에게 이 지역은 처음 도전하는 곳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경제 전문가가 양측이 강조하는 구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는 전현희 후보의 46%, 윤희숙 후보의 37%가 응답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전현희 후보의 지지도가 51%로 윤희숙 후보의 39%보다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수도권 판세를 가늠할 경기 남부권의 관심 지역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권자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화성을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뛰어들면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5석을 석권했던 수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관심을 모으는 곳도 있는데요. 손하늘, 김건휘 두 기자가 현장 민심과 함께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화성 동탄 2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동탄 호수공원입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이 빼곡한데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선거를 거듭하면서 화성의 지역구 수는 2개에서 3개, 다시 4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곳 화성을 지역구 주민들의 평균 나이는 34살, 전국 평균보다 10살이나 낮습니다. 보수의 한복판 대구냐, 살고 있었던 서울 노원이냐를 저울질하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곳을 최종 낙점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의원과 함께 개혁신당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비록 당은 작아 보이더라도 제가 당대표로서 빠른 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교육과 교통의 문제, 문화예술의 문제 제가 중앙의 이슈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전문가 영입 인재를 이곳에 공천했습니다. 근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정치에 뛰어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으로 역시 인근의 화성연구소를 오갔던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이 지역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확대돼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융합한 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이 지역을. 어디가 막히고 어디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반도체 산업을 잘 아는 제가 산업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동탄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총선에선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앞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3%,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공영훈 51%, 이준석 22%, 한정민 19%로 선두인 공 후보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이 25%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미래 16%, 개혁신당도 10%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손환입니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모두 가져갈 정도로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곳 원도심 8달구가 있는 수원병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였습니다. 민주당은 지키고 국민의힘은 이곳 수원병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명실공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재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문규 후보를 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산업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여당은 장관에 취임하고 3달을 조금 넘게 채운 방 후보를 총선 출마를 위해 차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할 사람을 뽑아야죠. 지금 현 정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쪽으로 밀어줄까 하는데 경제 전문가가 나오면 좋죠. 아무래도 저는 좀 정부랑 좀 견제가 돼야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 후보 역시 구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동안 그 발전 격차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계세요. 8달을 원도심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활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후보는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보도에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요청한 데 대해 조용히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말을 후보 측 관계자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다음 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7%,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 53%,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40%로 격차가 1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진 의원의 보수계열 후보와의 표차는 각각 7.9%포인트, 10.5%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과 인천 계양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 경기 수원시 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 화성시 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른바 한강벨트의 관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 지난 18대 총선 이래 내리 3번의 보수계열 정당이 승리했지만 지난 총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간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4선 의원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낙점했습니다. 지난 4년간 멈춰버린 동작은 저에게 늘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이제 동작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재선 출신의 강력 후보에 맞서는 대항마찾기에 민주당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전 총경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국정운영 심판에 부각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지도부가 직접 유 전 총경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직을 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작에 국회의원 출마했고 동작에 출마한 것입니다. 정치 신인 대 중진, 경찰 출신 대 판사 출신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0%로 37%를 기록한 유삼영 후보를 13%포인트 앞섰습니다. 개혁신당 한승민 후보는 3%였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적 투표층을 기준으로 하면 나 후보의 지지율이 51%, 류 후보가 42%로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중량감 있는 여야 중진 정치인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도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도 근무를 했었고 이 지역 현역 의원이자 3차례 대선 출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후보 지지도는 안철수 후보가 47%, 이광재 후보 39%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는 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그대로였지만 이 후보 지지율이 46%로 초접전 양상으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선 국민의미래 31%,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9%로 나타났고 분당 갑에선 국민의미래 30%, 조국혁신당 19%, 더불어민주연합 17%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곳 양산을은 행정구역상 경남이지만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의 중심에 있는 곳인데요. 정치 지형상으로도 낙동강 벨트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험지로 여기는 이곳에 3선의 김태호 의원을 지역구를 바꿔 투입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꺾기 위한 여당 중진 현역 의원의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두 후보 모두 경남지사 출신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전국적 인지도 역시 높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김태호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엔 18년 만의 재대결입니다. 더 밀어드리고는 싶지. 공약은 좀 할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아직 너무 짧은 기간에 다 추진하기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죠. 병원 문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 정부 심판에 대한 민심을 흡수하겠다는 후보와 지역 발전이 정체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후보의 각오가 맞서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싸움은 김태호 후보와 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이념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8년의 시간에 과연 뭘 했을까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실질적 추진력이 누군가 아마 시민들이 판단할 걸로 보고. 다음 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찍겠다 43%,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에 투표하겠다가 43%로 똑같게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49%,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는 45%로 격차가 조금 생겼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눠진 뒤 20대 총선부터는 민주당이 2%포인트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어떨지 조사해봤더니 국민의미래 32%,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15%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동작구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과 경기 성남 분당구 앞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 경남 양산시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